안녕하세요. 조용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일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성 요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부나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고 이 구성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공부를 할 경우에는 훨씬 나은 공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실천까지 하신다면 분명히 공부든 일이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목표 수립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움으로써 집중력이 높아지고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잘 세우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목표를 세울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더 올라가고 목표가 높은 만큼 성과도 더욱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시험은 더 잘 봐야지가 아니라 다음 시험은 몇 점을 맞아야지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길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나 일을 할 경우 최종 생산물의 질이 훨씬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쓴다고 할 때 연구 결과나 뉴스 기사, 다른 책의 인용 자료들이 많다면 책의 완성도가 더 높겠죠. 공부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을 하기 전에 구상을 먼저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바로 첫 장부터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먼저 목차를 펼쳐놓고 목차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구상을 먼저 하고 나서 목표를 정하거나 계획을 짜면 전체적인 윤곽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올바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방학을 하게 되면 생활계획표부터 짜곤 했습니다. 매 방학마다 생활계획표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만 그런 것은 아닐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계획 없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럴 텐데요.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짜야 하지만 시간 계획을 여유롭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1장을 30분 만에 공부하고 2장을 또 30분 만에 맞춰야지 라고 빠듯하게 계획을 하기보다는 1장을 공부하는데 1시간을 잡되 30분을 공부하고 남는 시간은 복습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롭게 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짜는 단계를 지나서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에는 계획한 바를 실행으로 옮기고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학습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 실행과 확인 단계에서는 앞에서 계획한 대로 실천을 하고 항상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을 걸으면 두 번을 거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때는 매일 꾸준히 실행하는 것과 실행한 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 같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표를 잘 수립하고 계획을 잘 짜서 꾸준히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공부를 한 다음에는 기록을 보면서 관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목표는 올바르게 세운 것인지, 계획이나 전략은 수정할 것이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학습 방식이나 작업 방식을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이 모든 요소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생활 방식을 개선해 오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요소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해 목표와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고 꾸준한 실천으로 옮긴 뒤에는 기록한 바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모두 체득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분명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